네, 오늘 하루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MTN상사클럽 김기수 대표와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우 과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 이슈가 됐던 거 오늘도 한 가지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안 좋았던 거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철강주들의 움직임은 계속 좋지가 않죠.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 HSBC PMI 지수 나왔는데 50.5로 기록이 됐습니다. 3월에 나왔던 수치보다 더 안 좋은 거고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준. 물론 기준선인 50보다는 윗방향입니다. 근데 전월 대비 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요 이제 포인트는 다음 주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PMI 지수를 더 보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안 좋은 하나 이슈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계절적인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 가격이 여전히 조정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 또한 플러스로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철강주에 대한 시각 한번 들어볼게요. 김기수 대표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안 좋게 보시잖아요. 철강주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번 코멘트를 해달라라고 부탁드리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첫 출연하면서도 지난 연말부터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와 소재 비중은 계속 줄여라. 반등 심하다.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철강주 중에 세화그룹주들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화학주 중에서 송원산업이나 아까 효성산업처럼 반등을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이슈를 하실 때 그 산업재 소재 비중, 그러니까 다시 제가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엔저 영향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나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허구한 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 좋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산업재 소재 비중, 그죠? 그 종목의 실적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그 종목을 들고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첫 출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보다 더 약한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산업재 소재의 비중이 너무 높다. 비중 자체가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 1920포인트입니다.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현대제철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2008년 10월 27일 892포인트를 찍었었던 저점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GS건설주가요. 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400포인트 있는 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들 그 지수 때까지 만약 종합주가지수까지 같이 하락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손절을 이미 먼저 했었을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괜찮고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니까 내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미 2005년과 2007년에 화랑이었던 이런 기간산업들의 부분들은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는 흐름이 전개돼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조금 반등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흐름을 갖는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의 장점이 뭐하러 거기에 있나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건설주든 산업재 소재든 기술적 반등 흐름을 자꾸 기다리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것이 계속해서 공통된 일관된 생각입니다. 예. 계속해서 같은 입장 보여주고 계십니다. 속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야가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부분, 오늘 오전까지는 이제 사실상 잠정적으로 합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국회 법안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60세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제 정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의무화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2016년부터는 완전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철강주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자, 우리 조성호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김기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국의 1분기 GDP가 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고 이제 이번에 제조업 지표도 약간 좀 꺾이는 모습 나왔는데 여전히 확장 국면인 건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연초에 시진핑
덤핑 체제 출범하면서 이제 무리한 경기 모양보다는 그 내실을 좀 다진다라는 내용들로 일단 천명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풀기보다는 좀 묶는 쪽으로 그동안에 좀 경제정책 방향들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의 좀 제조업 지표 둔화는 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좀 필연적인 결과다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철강주 그 뭐 언제 좋아지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겠죠.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철강업 같은 경우가 가장 사이클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계주, 뭐 조선주, 해운주 이렇게 있겠지만 철강업이 굉장히 사이클이 가장 길기 때문에 철강주의 반등은 이미 일단 뭐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가장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요. 자, 그럼 이 철강업이 지금 이제 삼중고에 빠져 있죠. 일단 원가 상승, 그다음에 가격 하락. 여기에다 이제 엔저 우려까지. 오늘 제가 이제 일본 증시를 좀 살펴보니까 뭐 친일본 제철이나 뭐 스미모토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 부진의 여파를 거의 안 받더라고요. 이제 보합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 역시 좀 우리나라의 이제 철강업이 좀 가장 좀 문제시 될 수 있는데요. 역시 엔저 여파가 지금 현재로서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럼 철강주가 언제 돌아서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겠는데 일단 뭐 수치적으로 뭐 PBR 밴드로 놓고 보면 이번에 뭐 포스코의 올해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포스코의 PBR은 이제 올해 예상 PBR은 0.7배 수준이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지금 사놓으면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럼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저는 좀 김기수 대표님하고 좀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만은 일단 사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은 뭐 필연적이고 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동향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좀 제조업 쪽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 진출해 있던 어떤 공장들을 철수하면서 본국으로 회귀를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이제 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축통화급의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일본의 엔저라든지 역시 뭐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 생산 안 하고 뭐 본국에서 생산을 해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판단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 부양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고민들은 무엇이냐 결국에 고용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고용을 늘리기에 더없이 좋은 산업들은 역시 2차 산업인 뭐 장치 산업이나 제조업 등을 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역시 뭐 좀 대외 의존도가 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은행주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은행주도 오르는 그런 동조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철강주들의 흐름을 좀 한 번씩 뭐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멀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첫 번째 이슈로 철강주를 이제 꼽아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역시나네요. 두 번째 이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이 종목들은 어떨까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카지노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좋았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파라다이스 비롯한 카지노주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 요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인 관광객 수 앞질렀다라는 집계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그 노동절 그리고 일본의 골든 위크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쭉 유입되면서 카지노주 잘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옵니다. 과연 이 기대감 반영될까요? 김기수 대표님, 그 말씀해주셨던 성장주들 가운데서 카지노주들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좋게 보십니까? 뭐 한 번이 아니라 맨날 나왔을 때마다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네. 음식료는 대상, 그죠? 1등 주고 제약주는 어제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제약은 종근당, 그리고 결제 관련주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뭐 이런 유형의 종목들 여러분들 그 전부 다 성장을 갖고 가는 주식들이에요. 그죠? 하나토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주구장창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가의 장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량주 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계속 사다가 그죠? 운신의 폭도 없고 기회 비용도 날리고 그리고 시간을 오래 견뎌야 되는 그 아픔 어떻게 참으실 겁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파라다이스가 실적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관점보다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실적만으로 가지고 산수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산수 잘 하시는 분들이 항상
주식 수익 많이 나겠죠. 그죠? 저평가됐니, 고평가됐니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식의 가격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더해서 수급의 힘, 시장의 유동성의 힘 이런 부분들이 가미돼야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파라다이스를 보면 여러분들 카지노 관련 주식에서도 파라다이스, GKL, 코텍 그리고 강원랜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파라다이스가 더 좋은 모습을 해주고 있느냐? 그죠? 아까 앵커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멘텀을 앞두고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 올라가서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업종과 종목을 매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언제 갖고 가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은 23,000원 부분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새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24,000원 이하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보는 판단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성장주의 순환 흐름들을 연결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 주가 27,000원 선 그리고 23,000원이 이탈되는지 여부 주목해보자. 카지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는 파라다이스 얘기고요. 다른 카지노주들도 함께 흐름이 좋긴 하지만 정말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강원랜드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둘 중 하나는 빠지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 가운데서 이제 탑픽으로 파라다이스를 보고 계신 거고요. 조성호 과장의 말씀도 함께 들어볼까요? 과장님께서는 카지노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똑같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물론 이제 아까 이제 김기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개인 투자자의 또 장점 하나는 또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매일매일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좀 기다렸다 사는 방법도 그리고 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를 써가고 성장주를 매매하는 거 물론 수익률 게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같은 스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매에 좀 능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쪽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매매하는 쪽에 대해서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지만 또 예를 들면 HTS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나 좀 매매에 있어서 좀 서투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좀 신고가를 써가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쭉 올라가는 종목 물론 지금 사서 손절을 잘 잡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뭐 대응해 볼 만한 구간이겠지만 제 관점은 일단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흐름이 오늘도 좀 극명하게 코스피랑 좀 이제 상반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이 좀 코스피가 좀 반등이 이제 강하게 좀 나온다고 하면 코스닥이 좀 쉴 수 있는 구간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구간을 노려서 좀 전체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관점을 먼저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카지노주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네, 건가요? 긍정적으로. 뭐 다르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듣고 보니까 저는 똑같이 들리는데요. 네, 역시나 김기수 대표님께서도 종목에 대한 조정을 관점은 받으면 좋게 보는데 들어가자고 하셨고요. 일단 대응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을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그동안 시장의 그 컨센서스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제 10년 최악의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애플의 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18% 정도 줄어들 것이고 매출은 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런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규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애플이 실적을 내놓고 나면 또 국내 증시 개장하고 나서 애플이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국내 증시 IT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네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떤 전망 해볼 수 있어요? 뭐 앵커님이 그 자료로 내보내신 그 실적의 내용 그걸 보게 되면 뭐 이미 다 안 좋게 나온 것이라고 보았네요. 네네. 뭐 그러면 뭐 실적 발표했다고 큰 영향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죠. 먼저 그 실적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주구장창 떨어졌죠. 고점 형성하고. 그죠? 그 1사분기 실적도 안 좋다는 걸 일정 정도 반영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식은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손절을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오히려 명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떨어지는 종목에 떨어지는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을 갖고 가면 살 때부터 많이 빠졌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려와도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 손절도 잘 하셔야지요.
팔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몸뚱아리가 상할 수가 있는 것이 계좌의 상황입니다. 떨어지는 주식,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간 주식은 손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고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주식을 매매할 때 내 바로의 손절을 잘 정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보는 거예요. 주식을 항상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투자가가 오래 기다린 거 할 수 있는 분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실패하는 확률이 추세가 하락하는 구간에 추세가 하락하는 업종을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인 투자가가 사기 쉬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은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잘 사질 않습니다. 왜? 이미 그러한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식은 내가 좋고 내가 사기 편한 가격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을 보고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느냐 하는 업종과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추세인 겁니다. 추세의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있는 우상향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애플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 안 좋은 거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면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실적이 저 정도 나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 흐름은 나타날 것이지 애플의 영향이 우리 시장 IT 관련주들에게 전적인 영향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볼 것이냐, 애플 컴퓨터를 더 좋게 볼 것이냐, 그죠? 그 관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매도를 하고 LG전자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보여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향 IT 관련주의 조정은 매수기 관점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고 애플의 관점 부분에 있어서 애플로 통하는 IT 부품주들은 반등 시 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몇 년 전과는 분위기가 참 다르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의 그 스마트폰이 정말 화랑장세, 정말 인기가 많았을 때는 애플 실적 어떻게 나오나 이거 전부 다 주목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도 사라졌을 뿐더러 크게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호 과장님께 애플 말고요. 그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 점검해 주세요. 이제 주 후반으로 들어서면 국내 기업들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 실적을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결국에 애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결국에 애플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드느냐 사실 그런 관점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이제 애플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메리트를 얻어왔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약화 우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애플 실적이 좀 부진하면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지금 IT 대형주들의 지금 실적들이 이번 주에 지금 줄줄이 좀 이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어떤 IT 기업들의 실적이 이 애플 우려들을 결국 이겨내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예상을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보여주면서 어제 좀 대형 IT주들이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거꾸로 대형 IT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밤에 있을 애플 실적을 좀 보고 가자는 측면들이 좀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모멘트로 계속 올라왔던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확정 실적을 좀 발표할 것이고요. 이번 주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이 애플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아진다면은 결국 애플이 손해본 만큼 우리 기업이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요. 대형 IT주로 일단 주도주가 되는 그런 시장은 좀 당분간 좀 연출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수가 2,000포인트 당장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대형 IT주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5일에 이제 1분기 GDP 우리나라 이제 그 GDP가 발표가 되죠. 요게 이제 시장 예상치 한 0.8%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준이 충족되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 좀 IT 이외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어떤 대형주들 쪽에서도 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전 포인트는요. 일단 우리의 IT 기업들이 과연 실적을 좋게 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25일에 있을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후반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실적들 챙겨야 되고요. 경제 지표도 챙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챙겨드릴게요. 엔트의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 동부증권 잠실적 조성호 과장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